가정경제를 탄탄하게 머니를 쑥쑥 돈을 키우는 시간 월요일 내 돈 내 키. 자, 그러면 월요일 이 시간 우리 돈키호테를 위해 먼 길을 출동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구에는 손흥민, 보험은 권혁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겨에는 김연아, 보험에는 김소미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두 분?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회사가 혹시라도 망하면, 그러니까 파산하면 가입자들의 보험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내가 돈을 차곡차곡 냈던 건데 그 돈 다 어떻게 해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이 보험회사마다 규모 차이도 있고 외국 회사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가입한 회사가 혹시나 망하면 어쩌지?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정말 많은 보험 회사의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친숙하지 않은 보험 회사를 만나게 되면 많이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아니 그래서 실제로 망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들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 네, 치료비나 노후 연금 준비 등 나라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이제 개인이 직접 보험회사의 상품을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조금 안심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보호가 됩니까? 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 계약 이전 제도입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네, 너무 제가 말을 했죠. 괜찮아요. 휘리릭 넘어가고. 네, 만약 보험회사가 파산해도 다른 보험회사에서 인수하도록 만들어진 제도 중 하나인데요. 다른 보험회사가 파산한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대부분의 계약은 그대로 승계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장이나 관리하는 부분도 인수하는 회사가 그대로 적용해서 승계하는 편이라 가입자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내가 들고 있는 보험사의 이름이 슉 하고 바뀌는 경우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인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선 진짜 좋은 제도네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법의 보장을 받아서 보험 가입자들은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계약 이전된 경우에서 보장 내역들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례는 없었어요. 그리고 금감원에서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 RBC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에 미리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제도는 파산한 보험회사를 인수할 회사가 있는 경우를 말씀을 해 주신 건데 만약에 어떤 회사도 인수 안 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 거의 없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요. 보험 계약을 인수하는 회사가 없는 경우 예금자 보호 제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처럼 예금자 보호를 받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중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은행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네. 만약에 피해액이 5천만 원을 넘어요. 이제 뭐 연금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대부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험계약 이전 제도를 통해 보호받기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요. 과거 IMF 때나 그 이후에 몇몇 보험회사들이 파산에 당한 경우에만 살펴봐도 당시 감독 당국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료를 사용하지 않고 합병을 진행하거나 타회사로 계약을 이전시켜서 보호해줬기 때문에 이 점은 정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 RBC는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보험은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거죠. 그럼요.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건 보험금 지급률이 낮다는 건데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덜컥 가입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보험은 무조건 안전해야 됩니다. 그럼요.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돈을 막 넣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회사가 사라져. 그랬는데 난 보장도 못 받아. 그럼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안심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재무 건전성은 꼭 확인을 해봐라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을 하고 싶어.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요? 너무 간단해요. 금융감독원 자료실에서 누구나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금융감독원 자료실에서. 맞아요.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진짜 오늘 딱 시작한 얘기 듣고 겁나 하셨던 분들도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중한 내 돈을 키우고 지키는 노하우, 내 돈 내키 시간. 오늘은 어떤 분의 보험을 튼튼하게 리모델링 해주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딸을 두고 있는 부부 상담입니다. 첫째 딸 보험은 아버지가 친한 친구에게 가입을 하셨고요. 네. 둘째 딸 보험은 어머니가 가입을 해줬다고 해요. 어. 그런데 퇴근길에 우연히 우리 돈키호테 방송을 듣고 집에 도착해서 보험 증권을 다 봤는데 앞불싸. 불싸. 문제점이 있었구나. 네, 맞아요. 두 딸의 보험은 달라도 너무 다르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째 딸 보험은 아버지가 가입했고 둘째 딸 보험은 어머니가 가입한 건데요. 서로 부인이 가입한 게 더 잘한 거라면서 언쟁을 벌이시다가 네, 도저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객관적인 판정을 맡기고자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몇 대 몇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성팀 대 여성팀 뭐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두 분 다 잘 드셨다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다르다고 하니까 해피엔딩 둘 다 행복한 해피엔딩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보험이 더 잘 가입이 되어 있었나요? 저는 오히려 두 딸의 보험이 너무 다르게 가입된 게 오히려 이 가정에 돈을 지키고 키워줄 훌륭한 원인 제공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덕분에 보험 점검도 받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됐으니 어느 한 분의 보험이 잘못 가입되어 있던 게 낙심할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처음부터 잘 돼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자, 일단 엄마 대 아빠 누가 더 좋은 선택을 했었는지 자존심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네, 됐습니까? 맞아요. 두 분은 저희 상담센터에 도착해서도 서로 자기가 가입해준 보험이 더 괜찮은 보험이라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먼저 아버님은 첫째 딸 보험을 친구이자 17년차 베테랑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분을 통해서. 네, 저에게 사진도 보여주시면서 이 친구가 한 회사에만 17년을 다녔고 상도 자주 받았고 또 얼마나 실력이 좋으면 회사에서 꼬박꼬박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면서 분명 본인이 가입해준 첫째 딸 보험이 훨씬 좋은 거라고 주장하셨어요. 일단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시네요. 17년 네. 동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은 어떤 경로로 가입을 하신 겁니까? 우리 어머님은 직접 발품을 판 경우였어요. 음. 인터넷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를 비교해 보셨고 가장 좋은 조건이 좋은 보험으로 우리 둘째 딸을 가입해줬다고 하셨어요. 저는 왠지 어떤 분이 더 잘 들었을지 느낌이 오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경력 17년 차의 베테랑 설계사에게 가입한 첫째 딸의 보험. 자, 그리고 직접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따지고 따져서 가입한 둘째 딸의 보험. 과연 어느 쪽이 더 잘 가입한 보험일지 여러분도 선택의 순간.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어머니가 인터넷으로 그래. 이것저것 알아보고 따져서 가입한 둘째 딸 보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일단은 경력 17년 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내에서 그 회사의 이제 상품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조금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는 좀 아무튼 자, 경력 17년 차 베테랑 설계사에게 가입한 첫째 딸 보험이 이길 거다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반전입니다. 구체적인 반전 스토리.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머님이 승리를 하게 됐는지는 2부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돈키호테 2부 문 열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30분 46초 막 지나고 있고요. 2부가 시작했는데도 떠들고 있는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저렇게 할 말이 많으신지. 자, 앞서 경력 17년 차 베테랑 설계사에게 가입한 첫째 딸의 보험. 아빠가 들었었죠. 그리고 직접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따져서 가입한 둘째 딸 보험. 엄마가 들었었죠. 엄마랑 아빠가 누가 더 잘 들었다, 내가 더 잘 알아보고 들었다 하면서 막 티격태격하며 두 분을 찾아오셨었어요. 그 중에서 두 분이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작은 딸의 보험, 엄마가 발품 팔며 알아봤던 그 보험이 더 잘 가입되어 있더라라는 결과를 알려주셨는데 일단 저는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정말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럼 그때마다 저희가 여쭤보죠. 어떻게 하다가 가입하시게 된 보험이에요? 그럼 대부분은 경력 20년도 넘는 분에게 상담받은 거라 틀림없이 좋은 보험일 텐데요? 라고 하세요.
물론 경력 너무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충분히 좋은 보험인지 아닌지 더블 체크해보는 게 더 중요해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된 식당을 찾아가요. 올해 이 자리를 지킨 만큼 특별한 맛에 무언가 있겠지. 우리 모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한 입 먹었는데 생각보다 별로면 기분이 너무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원으로 해결 가능한 한 끼 식사도 이런데 보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기대가 더 크죠. 맞아요. 더 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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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험은 평생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같아요. 단순한 경력이 아닌 얼마나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부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도 경력이 꽤 오래되셨죠. 그쵸. 한 10년 됐습니다. 네, 그 그렇군요. 정도? 둘 다. 네. 두 분도 그 경력을 쌓아오는 과정에서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그 연구와 공부 이것도 놓지 않고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늘 바쁘게 계시는 이유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CEO 인터뷰 같았어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고.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너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뭔데요? 네,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회사에 가면 도처에 깔려 있는 게 보험 약관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만 웃으세요. 네, 약관은 소비자분들도 번거롭기도 하고요. 보려고 마음을 먹어도 너무 어려운 내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험 설명서인 보험 약관은 전문가라면 꼭 심도 있게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일반인들이 들으면 네. 보험 약관 전문가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들으면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그럼 맞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아요. 진짜요?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이 계십니다. 네. 아니 증권이야 각각이 다 다르고 뭐 약관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몰라도 전문가들은 당연히 알겠지 하거든요. 네. 근데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충격이네요. 네, 맞아요. 이게 그 약간 초보 설계사이신 분들, 잘 모르고 시작하신 분들이 매니저가 이렇게 설계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상담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의외로.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안 좋게 설계되는 설계서들을 저희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판매하면 돼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그냥 그 매뉴얼대로 판매를 하지 실제로 스스로 공부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네.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첫째 딸의 경우가 뭐 물론 확실하게 그렇더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관을 공부를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체적으로 두 딸의 보험 어떻게 설계되어 있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왜 첫째 딸의 보험이 탈락됐는지. 우리 두 따님 17살, 16살 연년생인데요. 먼저 첫째 딸은 CI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일반 사망 1억 5천만 원이었고요. 네. 암 진단금은 5천만 원이었지만 갱신형이었고 갑상선암 같은 소외감은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심장, 뇌혈관도 가장 좁은 범위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만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월 보험료로 12만 5천 원을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친구 관계 끊으셔야겠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니 꼭 그런 거죠. 아니 뭐 그러니까 네. 상품이 어떤 거에 가입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17살 어린 나이인데 갱신형. 암도 갱신형이죠. 네. 거기다 소외감도 금액이 적죠. 거기다가 네. 심장이나 뇌혈관 이런 어. 것들을 이렇게 좁게 해놨으면은 이거는 보장도 못 받는 거. 이건 뭐 친구가 회사에서 인정받은 뭐예요? 친구를 잃게 생겼는데. 우리 쭈디님은 열받네. 준 전문가이십니다. 맞아요. 화나네요. 두 분 네. 덕분입니다. 자 그럼 둘째 따님은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까? 네, 둘째 따님은 어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상해 사망 2억, 상해 후유장애 1억,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 암 진단금 7천만 원, 소외감은 2천, 뇌혈관 2천, 허혈성 2천으로 되어 있었고요. 각각의 수술비는 3천만 원씩 나오는 보험인데 보험료 얼마였을까요? 8만 3천 원이었어요. 첫째 딸보다도 쌌네요. 네, 게다가 다 비갱신형이었죠. 일단 이렇게 딱 들어도 두 분이서 논쟁할 일이 없어 보이겠는데 두 분이 왜 논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둘째 딸의 보험이 일단 보험료로도 저렴했고 갱신이 없이 비갱신이잖아요. 그럼 더 네.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첫째 딸 보험도 방금 권혁준 전문가님이 막 나쁜 건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알겠어요. 네. 사망이 일반 사망으로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각자 장단점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잘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우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 우리 두 따님에게 더 필요한 보장이 뭔지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딸의 사망보험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첫째 따님 보험이 더 유리합니다. 반면 사망보장보다 살면서 큰 병에 걸렸을 때 잘 보장받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면 우리 둘째 따님 보험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죠. 부모님께서는 미래가 창창한 우리 두 따님에게 후자, 그러니까 살면서 큰 병에 걸렸을 때 잘 보장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사망을 제외한 전체적인 보장에 관해서는 둘째 딸 보험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죠. 암에서 가장 중요한 거 소외감이죠. 넉넉하게 들어가 있었고요. 혈관 질환 보장도 크고 넓게 들어가 있었어요. 또 비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딱 20년만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보험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따님도 뭔가 잘못 가입되어 있었던 보험들 두 분이 바로 잡아 주셔야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어린이 보험으로 진행 도와드렸고요. 음. 이제는 너무나 유명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세 이전만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 보험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35세, 4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우선 첫째 딸 보험은 12만 5천 원에 암진단금 5천이었고 갱신형이었죠. 또 뇌심장 범위도 좁았죠. 근데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하고 나서 암진단금은 똑같이 5천만 원. 하지만 뇌하고 심장 범위는 가장 넓은 범위인 뇌혈관 그리고 협심증까지 보장되는 심장질환으로 변경해드렸고요. 진단금은 수술비 각각 3천만 원씩. 근데 보험료는 놀랍게도 떨어졌어요. 9만 8천 원으로 떨어진 걸 보시고 다들 너무 놀라셔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 지금 들으시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딱 듣는 순간에 첫째 딸보다 둘째 딸께 더 보장이 잘 돼 있다는 걸 알았어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집에 있는 내 보험의 어떤 증권이나 약관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으면서 왜 둘째 딸께 더 좋은 거지?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일단은 오늘은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만 쭉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왜 좋고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좋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내 증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는지도 사실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 집에 암이 가족력이 있어요. 우리 집에 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장이 좁게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 증권을 보고도 잘못돼 있는지 모르고 내가 그런 부분이 제대로 돼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분들은 죄송해요.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PD가 옆에서 따발총처럼 얘기한다고.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집에 가서 증권을 한번 살펴보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첫째.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가입자들은 나라에서 마련한 보험계약 이전 제도, 예금자 보호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도 보험 가입 전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 RBC는 꼭 확인해보자. 둘째, 사망보험금은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자. 아이들 보험은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자. 그리고 범위가 넓은 보장을 선택합시다. 네. 자, 두 분이 이렇게 포인트도 짚어주셨고요. 내일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합니까? 예, 내일 돈을 지키는 경제사이다 시간엔 답답한 경제 상황을 시원하게 타파해 나갈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자,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